자, 하여튼 직선의 방정식 뒷부분에 대한 주요 문제 마찬가지로 풀어볼 텐데, 일단은 뭐 문제 하나 풀자고 하는 게 아니라 풀다 보면은 얘기할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직선에 대한 설명 중에 첫 번째 기억.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들어봐. 없어? 프린트? 자, K가 1이든 K가 2든 K가 3이든 항상 저 지나는 직선이 지나는 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 점이 과연 얼마냐 라는 걸 확인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얘를 전개를 해. 전개하면 KX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KY에 더하기 2Y에 빼기 3은 0이라고 정리하고, 그래서 K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K로 정리하면 얘가 X 더하기 Y, 또 K가 없는 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Y에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K가 100이든 K가 1000이든 상관없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이 등식은 성립을 하죠. 안녕. 자,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사실은 그 점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랑 연립하죠. X 더하기 Y는 0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Y는 3이 되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값하고 Y값을 조사해봤더니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Y값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느냐, K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로 구별한 다음에 각각 0이다 라고 해주시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점이, 즉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직선의 사실 뭐냐면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물론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 되지만, 니네가 나중에라도 이 형태를 보면 분명히 X하고 Y 간은 1차식이니까 직선은 직선일 텐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인지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메모를 좀 할게. 뭐라고 메모해두냐면, 자, 직선식 하나, K 곱하기 직선식 둘, 는 0이라고 하는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인지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가 일단 교육과정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여기서 좀 약간 깊은 얘기를 좀 할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까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반,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단 L2는 제외라고 얘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어떤 한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단 뭐만 불가능하다? K가 곱해져 있는 X 더하기 Y가 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직선이 X 더하기 Y랑 같을 수 있냐? 자, 이 직선이 X 더하기 Y랑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럼 X의 개수 비율 K-1분의 1이, Y의 개수 비율인 K 더하기 2분의 1이, 상수항의 비율인 마이너스 3분의 0. 말이 되나요? 불가능하죠? 일단 애초에 이거 불가능해. K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적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자, 두 개의 직선 중에 한 직선에 K 곱해 더했어? 그럼 이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단 L2라고 하는 직선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옛날 옛쪽에는 우리가 원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A 곱하기 L1 플러스 B 곱하기 L2는 0. 그럼 이건 A가 0이 되면 L2를 표현할 수 있고, B가 0이 되면 L1을 표현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A하고 B 중에 하나가 0이 아니어서 양변을 A로 나눈 게 사실은 이런 형태라고 봐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심각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왜 Y는 AX 더하기 B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똑같은 직선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 지현아,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 똑같은 직선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지? X에 대한. 그치? 이게 Y축의 평행한, 이 B가 0이 되는 경우를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이제 수많은 직선 중에서 그거 하나 빼면 다 이걸로 표현 가능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로 하는데, 근데 모든 상황들을 다 나타내기 위해선 미지수를 하나 더 잡아야 되는 것처럼, 원래 두 직선의 교점을 모두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 중에 하필 이 직선? 1, 2는 보통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놓고 보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나 기억할 건 빨간색 기억해 두시고, 저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요거는 뭐 그런가 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 대신에 1 넣고 k 대신에 마이너스 2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억만 내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리해. 넘어갈 거야. 자, 13번에 4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넘어갈 거야. 너 맨날 엄마 차 타고 오는 거지? 고생이 많아.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응용인데 지현이가 진짜 제일 앞에 앉고 참 수업 태도가 참 좋아졌어. 숙제 안 해오는 건 좀 아쉽지만 수업 태도가 많이 좋았어. 칭찬해줄게, 엄마한테. 많이 좋아졌다고. 자, 봅시다. 지금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아마 뭐 이런 유의 문제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얘는 미지수 m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왼쪽에 있는 이 직선이야 사실은 고정이 된 거니까 왼쪽에 있는 직선을 먼저 그려볼게. 지민아 없으면 그냥 여기다 해. 거기다 체크하고 메모해.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직선을 보면은 x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y절편이 4고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절편이 1이니까 저는 1,0이라는 절편과 0,4라는 절편을 지나는 자 이런 형태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야. 근데 오른쪽에는 이 직선 볼까? 이거는 m값에 따라 그때그때 기울기도 달라지고 막 달라지는데 집중해줘. 이거 y 넘겨. 그리고 m으로 묶어. 그 y는 뭐가 되냐면 m x 빼기 2에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을 정리해놓고 보니까 아 얘는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게 되냐면 2,2라는 점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판단하게 된 거야. 2,2를 지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1사분면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1사분면이면 어디야? 야 여기 축은 4분면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축 위에 있는 이 점도 4분면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제외한 노란색 부분하고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 사면 되겠지?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2,2를 지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나는 이 기울기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이 기울기보다는 기울기가 커야지만 우리가 1사분면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0이니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2죠 2. 자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2개 증가했으니까 요건 기울기가 2. 자 이게 0,4였거든. 그럼 x가 2개 늘 동안 y가 2개 감소했으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답 m값은 어떻게 해? 자 마이너스 1보단 크고 2보단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단 크고 2보다 작다. 요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끝내지 말고 야 그러면 2사분면과 만나기 위한 조건은 뭘까? 2사분면과 만나기 위한 조건 뭘까? 야 2사분면이면 어디냐면 여기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 파란색 선분하고 만나려면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 더 작으면 되겠지. 되겠어? 상상이 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2사분면과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자 2사분면과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m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2사분 만나겠지? 근데 계속 그럴까?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다 중요한 얘기다. 점점점 작아지다가 기준인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잖아. 못 만나.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보다는 또 커야 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이렇게 1사분면을 내지 않고 이렇게 길이가 무한인 곳이랑 만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물어봐. 그래서 m값이 이런 범위에 있어야지만 2사분면에서 만난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 지현아 이해돼? 잘 안 되지? 네. 봐봐. 좀 그림을 좀 조그맣게 그려볼게. 지금 직선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응? 내가 지금 외부의 점 어떤 점이냐면 요 점을 지나는 건데 내가 2사분면과 만나고 싶다라는 건 요렇게 요 부분하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직선하고 평행해지면 어떻게 돼? 못 만나는 거지. 이해돼? 그 얘기한 거지 그 얘기.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것보다 더 커야지만 오케이? 그래서 2사분면에서 만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4사분면과 만나는 거야 4사분면. 야 4사분면하고 만나는 건 더 어려워. 잘 봐. 내가 얘하고 만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2보다 더 커야겠지. 기울기가 2보다 더 커야지만 4사분면에서 만나겠지. 근데 기울기가 자 4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4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면 자 기울기가 2보다 더 커야 돼. m값이 2보다 커야 돼. 근데 이것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자 아까 왜 여기하고 만나기 위한 조건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리잖아? 그럼 4사분면에서 만나게 돼. 그래서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m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 이건. 그지? 자, 그래서 문제 옆에 2, 4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하고 4, 4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도 같이 이 문제 옆에 정리하세요. 정리해. 근데 여기서 니네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야. 기준되는 직선이랑 평행한 게 어떤 그 기준이 된다. 어? 미지수가 없이 고정되어 있는 이 직선을 기울기를 기준으로 또 어떤 결과들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이건 좀 니네가 이해해 주셔야 돼. 지금 안 춥지? 지금도 춥니 혹시? 괜찮아? 추운 사람? 난 좀 추워요. 추워?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응용. 좀 살겠네. 수업을 하니까 좀 괜찮아지네. 컨디션 진짜 안 좋았거든. 수업을 하니까 컨디션이 괜찮아져. 희한한 일이구만. 좀 반대 아니에요? 그치, 일을 하면은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수업을 하니까 컨디션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 천상 선생님인가 봐, 그지? 천상. 아이고, 그지? 자, 14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볼게. 야, 이거 항상 어떤 점 지나니, 지원아? 봐봐, 어떤 점 지나냐, 저거? 3, 그렇죠. 자, 저 직선식을 내가 K로 묶어보면 x 빼기 3 되니까 1, 2, 3 해서 3,0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n값에 따라 k값에 따라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돌지, 그지? 근데 이 사각형하고 만나기 위한 조건인 거니까 자, 가볼까? 식의 반대면을 돌다가 얘하고 처음 만나는 건 이 점일걸? 그럼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을 니네가 체크해 주셔야겠고 당연히 이제 3,0이면 그죠? 그러다가 내려오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건 언제다?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겠지?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이 두 개의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지만 사각형과 만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x값 4개 넣을 동안 y값 하나 감소했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자, 이 친구는 x값 3개 증가하는 동안 y값 4개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야 되는 거고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누구나 작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응용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정리해. 자, 그래서 니네가 이제 이걸 보면 미지수가 하나 있어. 그럼 그 미지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정리해주면 그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몇 일이야? 15일. 돈 나간 날이야 오늘. 문자 이거 봐. 돈 나가는 거 보여? 15일 날? 이거 보여 그거? 이게 카드값, 보험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15일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었군. 내 통장에서는 다 빼가요 아저씨. 월급은 거쳐갈 뿐. 머무르지 않는다. 거쳐가 그냥. 구주입에서 와서 이렇게 바로 보험회사로 싹 이렇게 카드에서 싹 이렇게 바로 이동한.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자, 이 문제 조금 관심 있게 좀 봐봐. 만약에 니네 보고 이거 문제 풀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인 직선을 찾는다. 그 다음에 거기다 얘를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미지수가 있어. 그 얘기는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하잖아. 그럼 그 교점 안에 미지수 A가 포함되어 있고 미지수 A가 포함되어 있는 직선식 세우고 거기다 대입하고 뭐 그렇게 아마 니네는 아마 기식 진행을 할 것 같아. 근데 다른 풀이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해. 자, 봐봐. 자, 일단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식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x 빼기 2y 더하기 3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2x에 더하기 3y에 플러스 a 가로 열고 닫고 자, 앞에다 k 곱할까 뒤에다 k 곱할까? 어디다 곱할까? 어디다 곱해? 앞에다. 왜 앞에 선택했어? 미지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곱해야 되긴 되거든? 그런데 풀다 보면 재수없게 2차 연립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지수가 없는 쪽에 곱해주는 게 편해. 자, 이게 바로 뭐야?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누구하고 수직되고 싶다? 이 친구하고 수직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한 K값이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마이너스 5,1 집어넣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니네는 솔직히 직선과 직선의 연립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면 분명히 직선과 직선을 연립하려는 시도를 할 텐데 지금부터 이런 식의 풀이를 좀 연습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원 가면 원에서도 이게 똑같이 또 나오거든. 근데 원은 연립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 원하고 연립해봐. 생각해봐.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복잡하잖아.
그래서 원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기 위해선 직선부터 이런 식의 풀이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 다시 할게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친구가 저 빨간색 직선하고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해. 마이크 켰군. 자, 전개를 좀 하면요. kx에 2x니까 k 더하기 이만큼의 x고 그 다음 마이너스 2k 더하기 3만큼의 y고 그 다음에 더하기 3k의 플러스 a는 0. 기억나? 얘랑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너의 x 개수인 8하고 나의 x 개수인 k 더하기 1을 곱하고 너의 y의 개수인 마이너스 3하고 나의 y 개수인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을 곱한 것을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수직적인 조건. 직선과 직선은 수직인 조건이죠. 너의 x개수, 나의 x개수, 너의 y개수, 나의 y개수를 곱하면 더하면 0이다. 그럼 3k에 6k니까 14k. 그 다음에 16에서 6을 빼니까 잠깐만, 내가 뭐 계산 잘못했니? 뭐 잘못 계산했을까? 맞는 것 같은데? 너 어제 했던 거랑 근데 느낌이 다르지? 마이너스 k 더하기 3 맞고 x개수 곱했지? 맞지?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 마이너스 3하고 2k. 그럼 이게 8k, 6k, 14k. 그 얘랑 곱하면 16인데 거기다가 6을 더해주니까 9를 빼니까 얼마야? 7인가? 맞네. 다시. 자, 16에서 뭘 뺐어? 더하기 7은 0이고 그래서 K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즉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지만 요 직선하고 저 빨간색 직선이 수직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마이너스 5,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값 구하는 거야. 자, 좀 생소할 거야. 근데 이런 식의 풀이를 반드시 연습해 주셔야 돼. 원을 위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단계적으로 천천히 설명하면 저 문제에서 주어진 1번 직선과 2번 직선. 자, 1번 직선과 2번 직선하고 서로 수직인 저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세워주시고 근데 그런 직선이 수무 없이 많은데 핑크색 직선이랑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서 집어넣고 난 이제 더 이상 핑크색이랑 수직인 최종적인 직선이 됐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이너스 5,1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풀이를 좀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 응? 플러스예요? 어디가? 여기? 네. 상관없어. 빼기든 더하기든 상관없는데. 그래. 보통 더하겠어. 더하기 쓰는 게 나아.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풀이가 그냥 보편적인 풀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써줘. 아까 했던 거 이거잖아, 이거. K L1 더하기 L2는 0이다. 이게 뭐라고? L1과 L2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 개념 쓴 거야. 여기 빼기여도 상관없어. 빼기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K가 음수인 거 나오는 거니까 뭐 더하기 빼기 상관없는데 그냥 더하기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다음 문제 볼게. 자, 16번에 2번 문제 보기 전에 또 우리 또 젤리를 한번 또 졸려하는 것 같아서 졸지 마. 사탕. 자기 주장이 강해. 오렌지 맛으로. 오렌지. 노란색 뭐라고? 교환 좀. 레몬으로 교환 좀. 레몬, 딸기가 올려놓은. 받아라. 우리 수학 실력이 늘지 않아도 젤리 받는 건 늘어요. 호이샤. 봐, 얼마나 잘 받아, 그지? 호이샤. 바꿔달라고? 무슨 맛으로? 딸기? 딸기를 좋아해. 뭐 무슨 맛인데? 이것만 아니면 돼. 이것만 아니면 돼? 포도만 아니면 된다. 내가 니네 젤리 성향까지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그때 얘기해줘. 알겠지? 다음 문제 볼게요. 먹어. 여기다가 레몬을 부셔놔야겠어요. 그래. 자, 봐봐. 이 16번의 2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연습하자는 목적이야. 근데 이번에 아마 선생님이 서술형만 아마 또 따로 연습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서술형 감점당한 친구들이 하나 많아가지고. 이 잠깐 한번 보여주면 선생님이 작년에 썼던 교재인데 뭐냐면 구경시켜줄게. 작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작년에 내가 만든 책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2016년 이 지역 기출문제를 보이냐? 광릉, 동북, 문정, 방산, 배명, 배재, 보성, 보인 이 학교들의 문제를 다 단원별로 분류를 했어. 여긴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유형별로 다. 그래서 뒤에 니네가 곧 쓰게 될 책이야. 저희가요? 레드 하면서 할 건데 이건 서술형만 따로. 학교별로 서술형만 따로. 그치? 배려가 넘치죠. 넓게 쓰라고. 그래서 요거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거야. 집중적으로요? 연습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서술형에서 감점을 많이 당하니까.
자, 봅시다. 하게 될 거라는 거. 응? 뭐라고? 너무 배려 넘치. 그렇지. 자, 봐봐. 일단은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 공식인데 이거 유도하는 거 니네 나중에 해야 돼. 지금 설명해줘봐야 다 까먹을 거니까 시험 임박해서 이번엔 증명 낼 게 좀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먼저 확인하고 갈게. 집중해줘. 자, 알파, 베타란 점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 공식. 당연히 직선이 있고 외부에 점 있으면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 루트 x계수 제곱해 주시고 y계수 제곱해 주신 거 분모 적어 주시고 자, 분자 절대값 들어가고 이걸 대입하죠. 그래서 a알파 더하기 b 베타에 자, 더하기 c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 사실은. a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 a, b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 다 나눠서 한 다음에 그래서 모두에 적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게 엄청 복잡하거든. 근데 지금 해줘봐야 다 까먹을 거니까 나중에 설명해줄게. 하여튼 지금은 그냥 사용합시다. 그래서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궁금하다 하니까 k가 이미 정리가 잘 돼 있네. 어떻게 해? x 빼기 y k 없는 건 이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지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게 되니까 부에 보니까 1,1이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아, 저 친구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는구나. 그러면은 1,1하고 얘하고의 떨어진 거리가 이 루트가 된답니다. 그러면 x계수, y계수 공식 써볼까? 디스턴스. 자, x계수 제곱해서 4고 y계 제곱하면 더하기 1 분의 자, 이제 1,1을 대입하죠? 그러면 2 빼기 1 더하기 b의 절대값이 이게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넘어가면 5네. 그래서 절대값 b 더하기 1이 5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답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b 더하기 1이 5가 되거나 아니면 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가 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그냥 한번 사용하는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정리해. 정리하세요. 아, 더운데? 온도를 좀 높이는가. 더워. 야, 모두 다 쾌적한 환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좀 추우면 누군가는 좀 덥고 그래야 되는데 모두 덥고 모두 추울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물론 돈이 해결해 주긴 해, 그지? 요즘에 보면 천장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CF 나오더만 어디만 춥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그 열 분산을 잘 해주는 그런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고. 천장에 단 에어컨도. 그러니까 천장 에어컨도 왜 그 주변 춥고 또 멀리 덥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잘 분배하게끔 하는 비싸 근데. 돈이면 다 돼요. 돈이 최고죠. 물질 만능주의 선생이야. 17번에 2번 문제 볼게. 자, 1,2와 얘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 실수 k가 이거 두 가지 풀이 할 거야. 근데 니네는 이 문제 두 가지 풀이 중에 두 번째 풀이를 눈여겨 봐야 돼. 꼭 시간도 적게 걸리고 어려운 문제도 더 쉽게 푸니까. 자, 일단 1,2하고 이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k 플러스 1개만큼의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i에서 k 합하니까 자, 3 빼기 k만큼의 y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빼기 19에 더하기 k니까 빼기 19 더하기 k는 0이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 풀이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는 k 값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그 떨어진 거리 d를 dk라 할게. 떨어진 거리는 거리인데 k에 의존한다라고 해서 k가 함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 그럼 x계수 제곱해. 바로 전개할게.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라고. 그 다음 y계수 제곱해. 그럼 k제곱 마이너스 6k에 더하기 9하고 자, 외부에는 1,2라는 점을 대입을 하죠. 그 절대값 씌우죠. 그래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정리해봤더니 k하고 마이너스 2k하고 k 사라져서 분자에 뭐가 남냐? 숫자 1, 숫자 6, 7, 빼기 12, 12. 자, 그래서 벌다가 썼다 칠게. 자, 요게 지금 바로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를 구한 거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한 점만 내려갈까요? 자, 11을 루트에 자, 2k제곱 빼기 4k에 더하기 10으로 나눠주면 되니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 식의 최대값이 궁금하거든. 이 식의 최대값.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뭐가 돼야 돼? 최소값이 돼야 되지. 그래서 2차 함수의 대칭축을 통해서 k값이 1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정리해 일단. 근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야. 정리하면서 들어. 예를 들어서
이 외부의 점이 1,2가 아니라 1,1이었어. 1,1이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분자의 k가 남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루트 2k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5분의 예를 드는 거다. 절대값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까? 방금처럼 운 좋게 출제자가 그렇게 의도해서 운 좋게 분자의 상수만 남아서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된다는 개념으로 풀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야 저걸 1,2가 아니라 1,1로 내가지고 식이 요딴 식이 된 거지.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긴 있지. 미적분 배우면 고3 가면 할 수 있겠지. 그래프 그려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선 절대로 안 되고 의미로 접근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풀이가 바로 그 풀이야. 중요해. 자, 니네가 사실은 이 직선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거 는영을 지나는 이거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컨셉이 어떤 컨셉인 거냐면 야야야야야 여기 바깥에 빨간 점이 있었어. 좌표평면상에. 근데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걸? 한번 구해볼까? 자, x 더하기 3y의 값은 19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y의 값은 뭐가 되면 빼기 1이 나와야 되니까 두 개 빼죠. 4y, 20, y가 5, 4,5 오케이. 자, 저 오른쪽에 있는 직선 있잖아. 항상 4,5란 점을 치나. 외부에 1,2란 점이 있는데 집중해줘. 이 직선 있지? 항상 4,5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렇게. 야, 근데 이럴 때 1,2랑 이러면 좀 가깝지? 요러면 1,2랑 좀 더 아까 멀어졌지? 요러면 1,2랑 좀 더 멀어졌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멀어지느냐? 얘와 얘를 연결한 직선과 수직이 되는 상황이 가장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주시고 외부의 점하고 떨어진 거리 구하잖아? 그럼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자, 그래서 1,2하고 다 구해볼까? 야, K 대신 1은 얼마니?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12에서 4를 빼니까 루트 8? 맞아? 얼마야? 12에서 4 빼면 루트 8이고 2루트 2잖아. 그럼 2루트 2분의 12야. 그럼 약분하면 6이고 6이고 하면 3루트 2? 3루트 2? 3루트 2? 자, 가볼까? X좌표 차이 3만큼 차이 나죠? Y좌표 3만큼 차이 나지? 3루트 2 끝. 끝난 거야. 안 해도 되는 거. 훨씬 더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풀이를 하는 건 더 쉽기도 하고 더 쉬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나와서 답을 못 구하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두라. 한 점과 K값에 의존하는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할 때는 저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 그 외부에 있는 1,2랑 수직이 되기 위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기울기가 조금만 바뀌잖아? 그럼 어때? 떨어진 거리가 아까보다 좀 더 작아지죠? 작아지죠? 그래서 반드시 수직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둬. 적어. 정리해 주세요. 몇 개 안 남았죠? 아, 힘드네. 씨. 힘들군. 귀찮네, 2번.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와야 돼. 뒤에 거 중요한 거. 뛰어. 나오겠다 너. 아, 나왔어. 윤지한 출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 제가 화장실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자, 18번에 4번 문제 볼게. 뭐가 나빴어요, 나빴긴.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리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인생.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봐봐. 사실은 이 문제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좌표화라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기출의 고백 할 때 이 문제 기억나냐 혹시? 이거 기억나? 이거 보면 기억나는 거 없어? 이거? 최소값 구하러? 있었지? 잠실고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고, 그지? 그 뭐 배제고 아마 뭐 기출 문제집이나 이런 데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얘를 좌표화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주제는 이 페이지 주제는 좌표화야, 좌표화. 자, 봐봐. 어떤 사거리가 있었어. 그 사거리에 이제 이 아래는 건물이 가득 차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기 요 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40m 떨어진 이 점을 여기 내가 바라보려면 최소 얼만큼 움직여야지만 사실은 이 점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의도인데,
그럼 선생님 이렇게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20m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떤 방법도 있냐면 자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 있죠. 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근데 큰일 나는 거야. 사고 나요. 이게 작게로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자 요렇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이 점을 바라보기 위한 최소 거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 올라가는 것보단 빗변의 길이보다 이 길이가 짧을 테니까. 그럼 과연 이 거리를 어떻게 뭐 자르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그럼 과연 누구를 원점으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 편리할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점을 일로 잡아도 되고 일로 잡아도 뭐 상관없는데 많은 도형들이 겹치는 부분들을 원점으로 잡는 게 편하고 그래서 내가 얘를 X축 얘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설정한 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40 올라가고 20 올라갔으니까 얘 40, 20 되겠지?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은 Y는 2분의 1 X 정리해주면 2Y-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Y는 2분의 1 X를 양변에 2 곱하고 정리를 한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원점에서 20m만큼 내려왔으니까 0,-20이고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뭐 계산하면 루트 5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면 이게 40 되고 그래서 정답은 8루트 5가 정답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어디를 원점으로 잡는 것이 문제풀이에 이로울 것인가? 그건 니네가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돼. 하다 보면은 여기가 원점 잡으면 계산이 좀 편리하겠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안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4개 빨리 하고 쉽게. 자, 19번에 이번에선 요거 정리하자.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야,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야. 그냥 뭐도 있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는 0. 평행한 직선이면 적당히 실수배해서 x계수하고 y계수가 완벽하게 일치하게끔 조정할 수 있고 이런 두 개의 직선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아주 단순합니다.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위에는 뭐가 되냐면 c 빼기 c 다시. 그러니까 분모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랑 똑같은데 분자가 그냥 상수랑 차이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 내가 y는 2x 더하기 5고 내가 해서 y는 자 2x 마이너스 3이라면 너하고 나하고 떨어진 거리는 야 이항을 해도 어차피 제곱은 똑같으니까 루트 5가 분모 되겠지? 동의하냐? x계수하고 y계수 제곱하고 더한 거 상수랑 차이 8 끝 이거야. 이게 평행한 두 직선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고. 알겠지? 자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들어가는 거 똑같고 분자는 상수항의 차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일종의 공식이 돼.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서술형에 쓸 수 있냐 없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학교한테 물어봐야 돼. 응? 물어봐야 돼.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봤더니 이런 성질이 있다더라. 있는 것 같다. 그럼 이런 걸 좀 써도 되느냐? 학원 선생님이 가르쳤다 하면 못 쓰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일반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공식을 써도 되느냐? 야 일단 평행 조건 먼저 갈게. 나의 x계수 3분의 너의 x계수인 m하고 나의 y계수 1분의 너의 y계수인 m-2가 서로 같아야지만 우리는 평행하죠?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m하고 3m 빼기 6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 m이 뭐가 되면 6이 되고 m값이 3이구나. 그러니까 n 대신에 3을 집으면 두 번째 직선식이 뭐가 되냐면 3x 더하기 y 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럼 둘 사이 떨어진 거리 분모 얼마? 같이 하자. 분모 얼마? 루트 10이죠? 분자는 8하고 마이너스 2의 차이가 10 돼서 정답은 루트 10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식이니까 외울 만한 가치 있으니까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기억하세요. 이름 또 까먹었다. 이름 뭐랬지? 민규. 근데 민규가 또 의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 얘기해주면 선생님 지금 치과 치료 중이라 혹시 여기 내가 이가 없는 곳이 눈치챘어? 앞니 옆에 이가 없는 곳이 눈치 못 챘어? 이가 없어요. 보려고 하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놀랄까봐 선생님 왜 이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치과 치료 중이야? 내일 치과 가야 돼. 임플란트 해서 지금 티타늄이 바뀌었어요. 티타늄 언제 다시 가요? 언제 정상이 되냐고? 한 3, 4개월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박은 티타늄이랑 이 턱뼈랑 이게 한 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를 끼우는 거지. 가짜 이를 딱 지금 씩 웃어줄게. 가짜 이빨. 양치 잘해야 돼 니네 진짜. 양치. 치실 해? 치실? 난 치실 해본 적 있다. 치실.
치실이 되게 건강에 되게 좋아. 그러니까 치실이라고 이렇게 약 팔아. 이렇게 쭈루룩 한 이 정도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엄청 치가 그 치아 관리하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돼. 그러니까 내가 니네 때로 돌아가면 나는 진짜 어렸을 때 치실 했을 텐데. 근데 겁나 안 했거든 양치질. 니가 막 지금 다 썩어가지고 고생이야 고생. 아픈 것도 아픈 거고 돈은 돈대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아,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이따 시험 보는 거에 포함돼 있어.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이따 시험 보는 거에 포함돼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자,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한다. 무슨 얘기냐면, 야 봐봐. 내가 L1, 나는 L2. 그럼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이쪽에 있는 각을 2등분하는 이런 노란색 직선도 있고, 이쪽에 있는 각을 2등분하는 이런 파란색 직선도 존재하는데, 그 둘이 서로 90도가 될 수밖에 없으면 그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그런 두 개의 직선 중에서 1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을 골라달라 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림 보면 아마 니네 옛날에 중학교 때 RHA 합동조건이라 해서, 이거 자취 문제야. 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점 x, y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러니까 직각이고 직각이죠. 그럼 직각에다가 빗변이 공통이고 각도가 같으니까 RHA 합동조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얘랑 길이 같다. 라는 아마 이런 그림을 니네가 중학교 때 본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위에는 모든 점들은 다 각각의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직선 볼까? 분모 루트 5니? 그지?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x, y니까 그냥 x, y를 집어넣은 분자에는 그냥 그 식 자체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데 이게 숫자면 대입을 했겠지. 근데 이게 x하고 y니까 x 대신에 x를 대입해주고 y 대신에 y를 대입해주면 그냥 바로 식 자체가 분자에 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하고 두 번째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를 구해라. 마찬가지로 부분 루트 똑같겠죠. 분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식 자체를 가져다 써주시면 돼요. 자, 성질 다시 한번 얘기할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있는 모든 점들은 항상 두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 같다는 거. 서킷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분어지고. 야, 니네 둘의 절대값이 똑같다는 건 뭐죠? 둘이 정말로 같거나 반대 부호거나 둘 중에 한 거니까 얘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아, x 더하기 2y 더하기 5하고 2x 빼기 y 더하기 1이 같거나 아니면 x 더하기 2y 더하기 5하고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y에 빼기 1이 서로 같거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알겠지? 넘겨주신 다음에 1사면 지나는 건 니네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20번에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아, 더워. 야, 온도 1도만 낮춰봐라. 진서야. 가운데 거 왼쪽. 오케이. 그래. 아, 고만. 22도? 오케이, 22도. 자, 한 2개 남았나? 자, 대표유형 21번 문제를 보면은 점 3개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거 되게 많아. 신발끈 공식이라고 아마 다 알 거야. 그지? 뭐 그 방법을 니네가 아마 사용을 하겠지. 객관식 문제 나왔다 하면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겠지. 신발끈 공식 모르는 사람. 나 신발끈 공식이 뭔지 모른다. 이거 사선 공식이라도 하고 뭐지? 이렇게 곱해가지고 빼고 더한 다음에 2분의 1. 그지? 오케이. 자, 일단 근데 가장 원초적인 방법 뭐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방법이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방법 썼냐면 점을 좌표평면에 표시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면 이 점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만들죠. 그러니까 사각형 만든 다음에 이거 빼가지고 넓이 구하는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한 방법이 돼. 그잖아? 제일 원초적인 방법이고. 근데 신발끈 공식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지? 정리 안 해도 되지? 신발끈 공식 안 해도 되지? 그건 솔직히 다 알잖아, 누구나.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얘가 왜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이 과정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왔냐? 서술형에서 이렇게 푸셔야 돼. 적어. 자, 지금부터 이 문제의 서술형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법 첫 번째. A, B, C 중에 니네가 한 점을 선택을 해야 돼. A하고 B하고 C 중에 한 점을 선택을 해서 첫 번째 뭐 하냐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뭐 하냐면 직선 BC의 식을 세워. 직선 BC의 색을 세운 다음에
그래서 A란 점하고 떨어진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를 계산을 해.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A하고 직선 BC의 떨어진 거리를 구해서 떨어진 이제 거리를 계산해서 요걸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BC 길이 구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BC를 지나는 직선식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A란 점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 조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이용해서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온 이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가볼게. 선분. 야 근데 물론 이게 꼭 BC일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한 거지만 A, B가 기준이 되고 C를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상관없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설명한 거야. 선생님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자 X좌표 차이 4개 차이 나고 Y좌표 2개 차이 나니까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20 그래서 2 루트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BC를 지나는 직선식 세워볼까? 자 X값이 4개 줄 동안 Y값은 2개 늘었으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1, 마이너스를 지난다 했으니까 1, 마이너스를 지난다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이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에 빼기 2고 더 정리해 주시면 X 더하기 2Y에 호라 하면 더하기 1 빼기 자 요렇게 식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세 번째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 공식을 계산해 보면 자 X계수 Y계수 제곱한 루트 5분의 자 외부에 있는 A란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죠. 자 A를 여기다 대입을 해 0,3을 대입해서 7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그 얘기는 여기 길이가 2 루트 5고 수직인데 여기 길이가 루트 5분의 7이니 아우 목 아파 루트 5분의 7이니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자 밑변의 길이 2 루트 5 높이에 해당하는 루트 5분의 7 그래서 정답은 얼마? 7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또 확인을 하고 갈게. 변형된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어. 만약에 점 중에 하나가 0,0이면 생각해봐. 0,0 A, B, C, D 0,0 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잖아? 만약에 점 좌표 중에 하나가 0,0인데 그 0,0을 먼저 써버리면 0 곱하기 A, 0 곱하기 B 이런 건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것만 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거든. 한 점의 좌표가 0,0이 되게끔 평행이동을 해. A 다시 0,0이 됐으면 Y좌표 3 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B 다시는요 1,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C 다시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하고 나의 X좌표, Y좌표 곱해. 마이너스 3이죠? 얘랑 곱하면 12죠? 그거의 차이에 절대값 씌워주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공식화를 할게. 공식화. 자, 변형된 신발끈 공식 0,0 A, B, C, D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AD 마이너스 BC 끝.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넓이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헷갈릴 것 같지? 니네 그 왜 기원 전 기원 후를 AD BC로 표현하는 거 알지? 뭐 아너 도민인가 그런 거 그지? 뭐 비포 크라이스트 그런 게 있잖아 그지? BC 기원 전 후 AD 마이너스 BC. BC 빼기 A를 해도 되고 AD 빼기 BC를 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자, 변형된 신발끈 공식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서술형이 이렇게 하고 서술형 아니면 이렇게 하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문제 살펴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이거 안 해도 된다. 야, 두 직선하고 같은 거리 떨어져 있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두 직선이 모두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한 컨셉으로 설명할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이 지금 현재 0,0이기 때문에 우리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각의 이등분선이랑 사실 똑같은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직선식이 y는 3분의 5x가 나왔다 한다면 좌표가 정수인 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은 뭐 3,5 그런 거니까 이건 뭐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여기까지. 뿅. 아, 또 안 꺼져. 꺼져라. 뿅.